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계속 많이 오는 모양이네요. 도로들도 서울 곳곳에 간선도로들도 통제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출발하시기 전에 좀 챙겨보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2부에서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게 법안은 통과가 됐고 시행령이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검찰하고 경찰 양쪽이 다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경찰 쪽에서는요. 이게 법 뭐 하려고 바꿨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 보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출신이시죠. 지방경찰청장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비 많이 오는 거 지금 밖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 대전 쪽이 지역구시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지금 비 피해가 상당하죠. 네, 대전은 이제 지난 7월 30일이니까 이제 비 피해가 가장 처음 있었던 지역이고요. 예. 그때 비 피해가 매우 심각했었는데 그 뒤에 대전을 제외하고 막 전국적으로 대전보다 더 심각한 이제 비 피해 상황이 계속 속출해서 네네. 네, 지금은 대전의 비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 어디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만큼 이렇게 다른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는요, 여당에서는 네. 뭐 4차 추경 그리고 뭐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지금 보세요? 그렇죠. 예, 지금 우선 당장은 이제 피해 단전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침수되면은 지하에 변압기가 가동이 안 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네. 양수 펌프가 가동이 안 되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고 이런 지역은 이제 빨리 이걸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복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복구 원상 회복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이제 보상 이것이 당연히 이제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다 보면은 4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보상 기준이 있는데 보상 기준이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급히 논의돼서 이제 수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돼야겠죠. 예. 자,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하려고 이제 의원님을 연결을 한 건데 일단은요, 이제 지금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경찰청법 시행령인데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그러니까 검찰청법. 근데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일단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할 수 있죠. 시행령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 때문에 이러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법률로 지난 1월 초에 이제 입법을 통해서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바뀐 법이 하나가 형사소송법이 있고 하나가 검찰청법이 있는 겁니다. 네. 형사소송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관계라 하면 종전에는 이게 수사 지휘 관계였습니다. 상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게 과도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해서 이제 검찰의 권력 남용의 폐단을 불러온다 해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경찰에게 종결권을 주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검찰에 가서 이중조사 받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큽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거였거든요. 검찰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부패도 되고 권력 남용도 되는데 그 힘이 센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너무 세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 폐지 수준으로 축소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예. 그걸 이제 법률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예.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법무부에서 그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뚜껑을 열어본 이 입법 예고안을 보니까 예. 검찰 개혁의 취지가 이게 몰각될 수준으로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뭐 수사 종결권 문제, 그리고 수사 범위 문제, 네. 그리고 뭐 수사 준칙의 뭐 주관 부서를 어디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네. 제기가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 수사 이게 범위 가장 큰 문제. 문제입니다. 예. 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검찰의 힘을 이전과 달라지게 힘을 확 줄이는 게 검찰 개혁의 취지거든요. 네. 그 검찰의 힘은 직접 수사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사의 범위를 대폭 줄인다고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령을 보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6개 범위, 6개,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6개로 범위를 제한했잖아요. 그 이제 부경, 공선, 방대 앞글자만 딱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부경, 공선, 방대 6개 범죄로 제한을 하긴 했는데 예. 이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가지고 힘자랑하면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또 어떤 전관예우의 그 비리를 불러오고 하는 것이 직접 수사의 문제였는데 네. 그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경찰이 하듯이 도둑놈 잡고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부패 범죄, 뭐 기업 비리 문제, 또 고유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거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거든요. 네. 검찰이 직접 수사 담당했던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뭘로 수사권 조정을 했냐는 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종결권을 부여하는 그 문제도 이 대통령령에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그 말을 실감나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폐지가 형해화돼 버렸거나 좀 무색해졌거나 또는 종결권 부여라는 것이 무색해진 이런 독소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독소 조항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내용이 워낙 많긴 한데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중요한 것은 경찰이 이제 종결권을 부여해서 조기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 불안한 신분에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검찰에게 광범위한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경찰 단계 종결해야 되는데 검찰에게 다시 송치해라 하는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범위도 검찰이 하던 거 그냥 계속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다. 그리고 종결권도 경찰이 사실상 가질 수 없게끔 뭐 형해화, 뭐 쉽게 말하면 뭐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것이잖아요. 이 대통령령의 모든 법률과 또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경찰과 검찰 간의
굉장히 다른 해석을 서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즉 이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냐 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만큼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으로 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전제로 이것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 주관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법무부 주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해놓는 바람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법무부의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령을 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제 세부적인 내용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개정할 수도 있는 장치를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검찰과 경찰의 기존의 상하 관계를 대등 협력 수평 관계로 바꿨다는 예. 이 취지를 무색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이제 시행령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목적으로 삼았던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들을 하나씩 좀 여쭤보면은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패 같은 경우도요. 4급 이상 공직자만 해당되게 된다. 그럼 나중에 또 공수처가 생기면은 일정 부분 또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수사 권한을. 네. 그러면 검찰이 할 게 뭐가 있느냐. 경찰은 나머지도 하고 이렇게 상당 부분 제한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것인데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사 기소 분리였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는 전면 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전에 수사하던 거에서 우리가 뭐가 뺏겼다, 뭐가 줄었다 얘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이걸 완전히 몰각하게 하는 그런 발상이죠. 예. 검찰의 직접 수사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범죄 수사 이제는 검찰이 부패범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패 범죄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권력형 비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 어디에서도 검찰이 부패 비리 수사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한다면서 수사의 전면에 나서서 1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이 정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론은 지금 경찰한테 이렇게 1차 수사 종결권을 다 주고 나중에 지금 이제 국정원에 뭐 국내 정보 수집권,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넘긴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은 막상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경찰한테 이런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만들어낸 검찰개혁의 저항 반발 논리입니다. 아하. 이른바 경찰권 비대화, 공룡경찰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권 비대화, 공룡경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국민들 의식 수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무시한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던 시절, 즉 이승만 독재정부 시절, 박정희 독재정부 시절 그 시절이 아니거든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고 그래서 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다고 그래서 경찰권이 비대화된다. 모든 선진국들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있고 경찰이 미국, 영국 등을 보면은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 나라의 경찰권 비대화됐다고 얘기하나요? 예, 그것은 경찰권 비대화 논리는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검찰이 경찰권이 그러니까 좀 약간 강해지는 약간 좀 더 뭐랄까요 뭐 이제 현실화되는 사실 크게 강해진 것도 현실화되는 것인데 검찰의 부당한 간섭이나 어떤 검찰의 좀 과잉 집중화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찰에게
실무적으로 행사하던 그런 업무를 현실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풀려가지고 과대포장해서 자꾸 경찰권 비대환이 공룡 경찰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들이 또는 심지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좀 굉장히 오도된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수사 준칙 관련해 가지고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이제 공소를 담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수사 준칙 같은 것들을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는 말씀이라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전혀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전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져서 검찰이 수사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그래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기관으로 돌아간다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지금 더 강화돼야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러한 대통령령이 법무부에서 단독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오남용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령에서의 통제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법무부가 주관해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연일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겠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법무부가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의 어떤 수사권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형해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님께서 사실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 속에서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응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 검찰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이 하십니까? 즉 자신의 부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부 법무부가 일부 문민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핵심적인 보직은 여전히 검사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즉 검사들이 끊임없이 논리를 만들어내서 추미애 장관님을 설득할 경우에 검찰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실질은 이 검찰 개혁의 후퇴이고 검찰 개혁의 취지가 몰각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만들어낸 논리에 지금 추 장관님께서 이제 검찰의 입장을 부득이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즉 좀 더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검찰을 개혁하기도 해야 됐지만 일부는 나의 부하들이고 나의 법무부 장관 수하에 있는 조직인데 일부는 그들의 요구를 좀 수용해야 되지 않나? 그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은 대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법무부는 그렇고 청와대가 이게 대통령령이잖아요, 사실. 청와대도 이제 경찰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안이 나온 것인지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짐작해 보건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는 지금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국정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검찰 개혁 말고도 중요한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너무 중요한 과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찰과 검찰의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이 나라가 시끄럽거나 청와대가 이에 대한 부담을 안거나 하는 것은 좀 꺼려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원만하게 좀 경찰과 검찰이 합의를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어느 쪽도 반발 안 하고 어느 쪽도 좀 시끄럽게 안 하면서 좀 이 경찰과 검찰이 합의를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 검찰 개혁의 취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검찰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검찰이 만들어내는 논리, 즉 효과적으로 검찰의 어떤 개혁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좀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예. 반발을 진압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좀 어렵겠죠. 검찰의 저항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번 시행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